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일본 한자와 한국 한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말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일본 한자입니다. 물론 한국 한자가 더 어렵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일본에 간다거나 일본 서적을 읽는다거나 할 때 한자 모양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상당히 어렵다. 일본 한자를 새로 배워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배워야 됩니다. 새로 배워야 되는데 요령을 잘 알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 한자, 특히 여기에서는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넓힐 수도 있는데 일단 1800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800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일본 한자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두 개를 정확하게 대비해서 놓고 배우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배우면 일본 한자, 한국 한자를 다 아는 사람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를 제대로 알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일본 한자 쉽게 배우기라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들었으면 차이나 한자가 몇백 개 있습니다. 글자가 다른 한자가. 한나절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몇백 자가 차이가 나는데 한나절을 배울 수 있느냐고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한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넉넉 잡아가 하루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자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일본 한자를 우리 한자와 쉽게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으므로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세계 처음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글쎄요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본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고 봤을 때 없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한두 번만 보시면 일본 한자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익히면 일본에 갔을 때 상당 부분의 한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한자와 일본 한자를 비교해보자. 한국 한자는 일반적으로 정자라고 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있어온 한자 원형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중국은 번체자라 해서 다르고 일본도 신체자 해서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정자다.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양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에 보면 기초한자, 교육용 기초한자는 우리 한국에 우리가 쓰는 정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자체라 해서 일본에 상용 한자가 있습니다. 2136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한자는 1800자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해서 획이 하나라도 틀리는 게 있느냐는 것을 제가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공통되는 글자가 1646자가 공통이 됩니다. 그걸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글쎄요 학습용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를 전문적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미스가 있다 하더라도 두세 자, 서너 자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1800자와 2136자가 있는데 서로 공통되지 않은 글자 1800자에 들어있으면서 상용한자 2136자에 들어가지 않는 글자가 154자가 되고 상용한자 2136자 중에서 우리가 쓰는 1800자에 들어가지 않는 글자가 490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공통으로 쓰는 글자가 1600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600자 중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글자가 1172자입니다. 그리고 획이 하나라도 틀리는 것, 그것이 474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474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474자를 한나절 만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허황된 것 같은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실전적으로 보여드리자 해서 이 강의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글자를 보면 이제 정자와 신자체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 글자 중에 아까 앞에서 나온
447자 중에서 획이 조금씩 틀리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44자가 제가 풀초자형이다. 풀초자형의 글자다 해서 44자입니다. 474자 중에 근 10% 가까이 차지하죠. 이것은 하나만 알면 10%는 해결입니다. 1분이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풀초자 위에 초두머리가 있죠. 초두머리가 있는 글자가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 44자인데 원래 정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눠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진자체는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것도 차이는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붙인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옥편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붙인 글자가 나오는데 옛날 구자로 해서 이렇게 떨어진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모든 글자에 풀초자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정자이고 붙어 있는 것이 일본식 한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4자는 해결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이 44자 중에는 모양이 비슷한데 풀초와 모양이 비슷한데 사실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경하다고 할 때는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초와 비슷하지만은 조금 안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에서는 풀초형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글자들 몇 개 있습니다. 경계하다든지 또는 꿈몽자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울 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관자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모양이 풀초와는 조금 다른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진자체에서는 전부 풀초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44자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자료는 제가 유튜브에 다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일이 무엇이냐? 45자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저는 길도자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비교표를 만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책받침의 모양이 다릅니다. 1800자 중에는 책받침이 들어가는 글자가 이렇게 45자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책받침은 위에 점을 2개 하고 이렇게 받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 점을 하나 떼게 됩니다. 하나만 치면 일본 한자입니다. 2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쓰는 한자예요. 이런 글자가 45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약 90자 가까이 해결이 됐죠. 474자 중에서. 네. 그러면 이런 글자들은 별도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이라는 뜻의 반자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약 40자가 됩니다. 반자를 보면 이렇게 8팔이 되고 아래에 이렇게 돼 있죠. 이 8팔을 밖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것이 일본식 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평하다 할 때 평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할 익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위에 8팔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모든 한자에 8팔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안쪽으로 오므리게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일본식 한자예요. 이것이 40자가 됩니다. 그러면 40자 단위가 벌써 3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좀 숫자가 좀 줄어드네요. 타자, 온당할 타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자형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 손톱조 머리가 있죠? 손톱조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식으로는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모양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한자가 약 20자가 되는데 위에 머리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일본식 한자라는 거죠. 이것이 타자형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급할급 스타일이다. 급자형이다 해서 10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손을 뜻하는 이제 이런 글자가 있죠. 이것이 요게 없어집니다. 요것만 줄인 것이 일본식 한자예요. 우리 한자를 보면 급할급도 그렇고 며느리 부, 눈솔,
막 침략한다 할 때 침, 이 부분이 전부 끝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일본식은 전부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약 10자가 있습니다.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알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알면 일본식 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자에 익숙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는데 또는 일본 서적을 읽는데 이런 모양으로 오면 뭔가 모양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눈치껏 눈 서리게 있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글자 잘못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6번째로는 어그러질 천자예요. 이 모양을 보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인쇄된 활자 글자를 보면 똑같은데 어디에서 다르냐면, 우리가 쓰는 정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다섯 합니다. 다섯 하고 여섯 이렇게 되거든요. 여섯 되는데, 일본식 한자는 이 부분이 획을 하나 더 돌리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서 띄우느냐 띄우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획수를 세고 사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획 숫자가 다릅니다. 이것도 10자, 몰라도 그냥 일본식 한자와 우리 한자가 사실은 쓰다 보면 똑같이 쓰게 되고 별로 구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쇄체 된 것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렇게 획순을 달리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신자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호자형입니다. 집호자형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식 한자는 사선이 아니라 한일자가 됩니다. 한일자 아래에 이렇게 글자가 되거든요. 이것도 차이인가? 하지만 차이입니다. 일본 옥편을 보면 정확하게 이 글자는 신자체, 이 글자는 구자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글자도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섞어서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자체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약자 또는 속자의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다르다.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이 다 한일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삐침이 아닌 한일자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이 글자의 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벌써 10자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까? 일본식 한자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한나절이면 끝납니다. 물론 뒤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오긴 나옵니다. 자, 8번째는 매양매자입니다. 매양매자는 이렇게 쓰고 아래에는 이렇게 이제 어미모자식으로 적게 되죠. 이 부분은 일본식 한자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붙여서 쓰는 것이 일본식 한자예요. 이런 모양의 글자가 8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해도 그렇고 매화나무도 그렇고 또 민초바다 할 때도 그렇고 이 어미모자가 들어가는 것이 말무자 스타일로 다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는 풀청자형인데 원래 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이제 원을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되죠. 그렇지만 일본식 한자는 다롤자로 다 바뀌게 됩니다. 다롤. 실제로 우리가 한자를 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자는 잘 안 씁니다. 이걸로만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한자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속자로 그렇게 우리의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자는 속자고 정자는 정자고 또 일본식은 이렇게 쓴다라고 이 사람들이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의학 공부를 할 때, 일본말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줍니다. 작문을 해오라고. 그러면 글자를 열심히 이제 쓰고 가죠. 그래서 저는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 청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작문 속에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빨간 표시를 해가지고 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쳐줍니다. 네. 그런 기억이 지금 많이 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기두자형이에요. 기두자형이다. 우리가 기두자 할 때는
모든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두자 독립으로는 이렇게 내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것이 기두예요. 막 관련돼서 약할 약자도 제가 관련된 글자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기두자지요. 기두자가 이쪽 부분에 와서는 조금 틀리는 것이 여기에서는 우리는 정자는 이렇게 적는데 여기에서는 띨약자인데 띨약자는 이러한 모양으로 적지 않고 이렇게 적습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적습니다. 네. 그런데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또 기두자 이렇게 적습니다. 아, 이거 헷갈리는데 굉장히 어렵다. 어려우면 이거 그냥 막 그런 것이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적더라도 일본 사람이 보더라도 모양이 좀 이상한데 저건 뭐 한국식 스타일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의 습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이런 글자기 조금 차이가 납니다. 미묘한 차이가 나지만은 대략은 그냥 서로 다 알아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글자는 막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11번째 이제 상자입니다. 상자형. 이 부분이 나뭇가지 또는 장수장변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였죠. 대장 할 때, 장군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네. 자, 건장하다. 그 다음에 장식한다 할 때도 다 이 글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히 이런 글자들은, 여러 개 있는 글자들은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보고, 이렇게 쓰는구나.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많이 변한 글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이제 전할 전자형이다. 이 부분이 이제 똑같은 글자이죠. 같은 글자인데 이것은 이제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온전할 전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제 밑에 아래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느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막습니다. 막고 막 글자를 적죠. 그래서 획이 이제 좀 간략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쓸 때는 이 부분만 변하지만은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는 많이 변해버립니다. 이 부분은. 이 전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를 운자로 쓰게 되죠. 전자가 단독으로 쓸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지만 다른 글자 옆에 갔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이런 것 정도만 조금 염두에 두면 되겠죠. 그리고 은혜의 해자도 막 같은 계통이라고 해서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 물론 이 외에도 관련된 글자가 이것이 9자이므로 5자가 더 있겠죠. 그것은 제가 정리한 자료를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놈자자형입니다. 자자형이다. 여기에서는 놈자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쓰는 모든 놈자자는 이 점주를 빼버리면 돼요. 점주만 빼버리면 6자 그냥 그저 먹고 들어갑니다. 네.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용 한자 이외의 글자가 많이 있겠죠. 한자가 몇만 자가 되는데 상용 한자 2136자 이외의 글자가 몇만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글자들에 또 이런 글자들이 포함된 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 점을 빼지 않습니다. 상용 한자에 한해서만 점을 뺍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신자체를 만들 때 상용 한자에 들어가지 않은 글자는 생각 안 한다. 그것은 모르겠다. 옛날 그대로 쓰자. 우리가 쓰는 2136자만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막 그런 것이 되는데 어쨌든 재미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만 빼면 됩니다. 놈자자는. 놈자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점을 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잔자입니다. 창과자가 이렇게 두 개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는 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관련된 일본 신자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전자다, 또는 얕을 천자다, 밟을 천자다, 다 오른쪽은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쌀포자인데요. 쌀포자형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뱀사자 형태가 몸기자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살포자형의 글자다. 세포포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를선자도 보면 요 윗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몸기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랫부분은 이것이 뱀사자는 아닙니다만 병부절입니다만 이것도 몸기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비슷한 거 헷갈리니까 한 번에 같이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진할역입니다. 역사할 때 쓰는, 역사할 때는 미너무 아래 이렇게 벼화자가 들어가죠. 벼화자가 들어가고 끝일 지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벼화자, 여기 달력을 뜻하는 그런 것에도 벼화자가 들어갑니다. 벼화자 아니어도 되지 않겠느냐, 나무목으로 하자, 이렇게 나무목 두 개 합친 수풀림 글자로 맞춰버렸습니다. 뭔가 보면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 줄어들었는데. 그렇지만 쓰기에는 좀 간단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꽤 숫자는 보면 별로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산마자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꼬부라져 있거든요. 이 꼬부라진 것도 왜 꼬부리냐? 꼬부릴 필요 없다. 이렇게 나무목 비슷하게, 나무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꼬부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꼬부리지 않고. 산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무목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다. 필기로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일본식 한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이 바뀌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기 쉽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근자입니다. 근자 스타일인데 보면 얼핏 보면 똑같습니다만 요 윗부분이 다릅니다.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초도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이런 글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근자형인데 전부 5자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난자라든지 또는 한나라 한자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윗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18번째 겨울동자형입니다. 겨울동자는 정자에서는 이렇게 얼음빙자를 씁니다. 겨울이면 얼음이 있어야 되겠죠. 다 얼음빙자를 썼어요. 그렇지만 얼음빙자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 2개를 하자 해서 다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조금 얼음빙자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비슷한 글자로 제가 여기에 넣었는데 거느린다 할 때 솔자죠. 솔자일 경우에는 정자에는 이렇게 2개 들어있는데 신자체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은 얼음빙자가 이렇게 점주 2개로 되어 있는데 솔자에서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글자로 만들었다. 조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를 이렇게 안 쓴다고 해서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필기를 빨리 하다 보면 똑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글자인데 그런 보자예요. 보자형은 한자를 신자체는 주로 획을 많이 줄였거든요. 간략히 했는데 획이 늘어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글자입니다. 이것이 그런 보자죠. 그런 보인데 이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획을 하나 더 넣었어요. 이쪽에. 이 부분에 획이 더 들어갔습니다. 건널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획이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자주 빈자도 여기 획이 하나 더 들어가고 손님 빈자도 획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취자로 냄새 난다 할 때 취자를 보겠습니다. 이 취자는 냄새를 뜻하는 것이죠. 냄새 취자입니다. 냄새는 코로 맞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자자가 이렇게 코가 되겠습니다. 코 중에 냄새 잘 맞는 것은 개코죠. 그래서 개견자를 적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 빼버렸습니다. 점을 큰 대자로 그냥 넣습니다. 개견을 넣어야 글자의 자원상으로 볼 때 의미가 통하죠. 이것이 코다, 그리고 개코다 이렇게 돼야 냄새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점을 빼버리다 보니까 큰 코가 돼버렸죠. 글쎄요, 코가 크면 냄새를 잘 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문학자들은 일본식의 이런 일본에서 신자체를 만들 때 이제 일본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이 어원을 뺄 걸 빼야지 이 개를 사람으로 만들어가 되겠느냐 이렇게 신자체를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글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점을 뺐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 류자에도 아래에는 개견인데 여기는 그냥 큰 대입니다. 그릇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점을 빼버렸습니다. 개에서 점만 빼면 그게 일본식이 됩니다. 네, 우선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남은 게 지금 말씀드린 거에 한 두세 배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사실은 일본에서 만든 옥편을 봐야 이렇게 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글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본식 글자를 약자 또는 속자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사실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자와 신자체 비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이왕 아는 한자 일본에 가서도 제대로 써먹으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되는 것은 좀 알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일본 한자를 일본어 공부하는 분이 주위에 있으면 한번 보라고 좀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